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공급자 금융의 우리가 자금 조달 방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신디케이트인데 다수죠. 자, 이 다수의 이 투자자, 소액 투자자로 구성됐죠.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과 우리가 이 개발업자, 이 개발업자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 이 전문성이 이렇게 결합을 했죠. 자, 이렇게 결합한 투자자 집단을 우리는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고 하죠. 이 결합한 이 투자자 집단을 부동산 우리는 신디케이션 또는 신디케이트라고 하는데, 이 개발업자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이 개발업자 스스로 이 신디케이터가 되기도 하는데, 이 신디케이터는 건설회사라든지 개발회사 또는 니즈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죠. 이때 투자자들은 투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사원이죠. 이 투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사원입니다. 유한 책임 사원으로서 우리는 수동적 투자자입니다. 자, 수동적 투자자로서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 투자한 지분에 따라 이 실적에 따르는 배당 수익을 획득을 하죠. 배당 수익. 자, 배당 수익을 획득을 하게 되죠. 또 이 개발업자는 우리가 개발업자는 회사를 조직하고 경영하기 때문에 관리 운영의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 사원이다. 이 관리 운영의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 사원으로서 이 능동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부동산 신디케이트의 대표적 형태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파트너십. 이 파트너십을 번역을 하면은 기업의 형태에서 합자회사로 번역하죠. 합자회사로 번역을 하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 신디케이트의 미국에서의 대표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자금을 모집을 할 때는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우리는 개별 모집을 할 수 있죠. 사모 방식에서.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클 때는 공개 모집을 할 수 있는데, 공모 방식일 때는 어떻게 돼요? 대규모 자금이 조달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투자자가 31명을 넘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공모 방식을 하도록 하고 법적인 규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때 파이낸싱은 금융으로 번역하죠. 프로젝트 금융. 우리 약어로 PF라고 하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사업주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또 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려워서 출자를 해서 별도의 회사를 하나 만들죠. 자, 특수 법인을 하나 이렇게 만들죠. 특수 법인을 만드는데 이 프로젝트를 위한 시행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이 시행회사는 사업주와는 이 법적으로 회계적으로 독립적인 회사를 하나 만들죠. 따라서 이 특정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이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죠. 자, 미래의 수익성, 이 사업성을 담보로 합니다. 미래의 수익성, 이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우리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회사채는 누가 인수를 하죠? 우리 금융기관이 인수하죠. 대주단에서 인수합니다. 자, A은행이 우리가 주, 간사, 은행이 되면서 다른 은행과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인수하죠. 자, 이렇게 회사채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신디케이션 론이라고 하죠. 신디케이션 론 형태로 대출을 우리는 이렇게 해주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면은 이자를 받는데 문제는 이 이자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PF 우리가 금리는 우리가 일반 기업의 대출 금리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으니까 이게 높게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면은 금융기관은 높은 우리가 수익을 획득할 수가 있죠. 자,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이 미래의 현금 우리가 수입과 현금 지출이 이 회사채에 대한 상환의 재원으로 삼고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사업주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은 자신의 대차대조표상이 아닌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죠. 이러한 부의 금융 효과로서 이 채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이고 또 사업주는 어떻게 돼요?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망하면은 이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가지는 자산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지 우리는 사업주에는 요구할 수 없죠. 사업주는 물적 담보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극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증을 했다. 그럼 그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해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한소극 금융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그리고 이 사업주는 자금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 대주단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인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시공회사인 건설회사, 국책사업일 경우인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죠. 따라서 위험을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금은 어디서 관리하냐? 부동산 신탁회사에 의해서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하죠.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 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이 위탁 관리 계좌에서 우리는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죠. 그래서 자금을 우리는 관리를 여기서 하죠. 자, 자금 관리를 여기서 한다는 거죠. 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서 공급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주단이 또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을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 특수법인 프로젝트 시행회사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데 이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된다.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PF인데 이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계약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큰 게 바로 우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자, 또 우리가 니츠가 있죠. 니츠. 자, 니츠는 주식회사고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죠. 2000년 우리가 2001년 7월 1일 시행된 제도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죠. 그래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이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이면서 이 니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겠죠. 소액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니츠입니다. 그래서 이 니츠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당 5,000원 소액화된 표준화된 주식을 발행을 하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금융 자산이 이 자본시장에서 유통이 되죠.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계한 대표적 상품이 바로 뭐가 돼? 니츠죠. 자, 이 주식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니츠를 우리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의 증권화, 이 니츠를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라고 하죠. 니츠를 부동산 증권의 한 형태고 이 부동산을 지분화한 이 부동산을 주식 몇 프로 가지고 있냐? 부동산을 지분화한 이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또 니츠가 되겠죠. 니츠. 자, 이 니츠에 대한 기본적 내용인데,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자산의 투자 운영을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니츠에 관련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니츠는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 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 자,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니츠가 있죠. 기업 구조조정 니츠는 한시적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이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자,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되는 게 바로 이 기업 구조조정 니츠입니다. 자, 우선 회사형 우리가 보면 개념이죠. 우선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하죠. 자, 요 두 가지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다. 이 자산 관리 우리가 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다 얘기죠. 자, 회사 형태를 보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우리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실체 회사를 말합니다. 실체 회사.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바로 어떤 회사냐? 이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이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그래서 명목 회사인데 페이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페이퍼 컴퍼니 명목 회사를 의미하죠. 명목 회사. 자, 설립 자본금을 보게 되면은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5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죠. 자, 5억 원 이상이라는 걸 항상 주의해 두시고, 자, 최저 자본금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어야 되겠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50억 원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최저 자본은 70억 50원이다 라는 거. 자, 주식 공모를 보게 되면은,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은 의무사항이 아니죠. 사모가 가능하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30%,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발행 주식 총수의. 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보게 되면은, 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주식 분산을 보는 거죠. 자, 우선은 요 두 개가 이번에 개정이 됐죠.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부동산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우리가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50%가 기준입니다.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자산의 구성이 있죠. 자, 매 분기 말 현재 우리는 매 분기 말 현재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80% 이상이죠. 총자산의 우리는 80% 이상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부동산인 경우는 70% 이상이어야 한다. 자, 여기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이 70% 이상이죠. 기업 구조조정 우리가 부동산이 7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관련해서 자, 이런 몇 가지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한번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니츠는 매년 출제되는 용어고요. 그리고 우리 PF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우리가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기본적 내용 위주로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이용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 용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